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 최연우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연구 주제는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기술의 디자인 리얼리티 캡 연구입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잘 이미 알고 계시고 체감하시듯이 재난의 위험성이나 취약성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그러한 추세에 따라서 재난 위험 경감이 핵심 과제로 그런 샌다이 프레임워크나 SDGs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이제 재난 위험 경감 중심의 재난 관리 전 단계에 대해서 역량 강화 요구가 증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인공지능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의 역할이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재난관리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성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연구 생태계에는 저희가 좀 개선이 필요한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그러한 구조적인 한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도입이 되지 못하거나 지속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이 기획되는 당시에 목표로 하는 바대로 개발은 되었지만 실제로 재난관리 현장에서 활발하게 도입이 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적 실패가 반복되는 그러한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앞서 말씀드린 연구 배경에 따라서 두 가지의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연구들이 부분적 실패로 이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단을 하고 파악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그러한 연구들이 부분적 실패가 아니라 성공 단계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성공 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제언을 하는 부분,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본 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앞선 세션 1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본 연구 역시 공동연구 전문가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연구자 간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본 연구 같은 경우는 총 19개 기관의 2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함께 추진을 했고, 다만 본 연구는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인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기술이 기획되고 개발되고 연계되면서 활용되는 그 전 과정에서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주체로 구분을 했는데, 한 주체는 기획 개발 주체, 그리고 또 한 주체는 연계 주체, 그리고 마지막 주체는 그런 개발된 기술들이 재난관리 현장에서 활용하는 활용 주체, 크게 세 가지의 주체로 구분을 해서 전문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 연구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고도화가 요구가 되는 재난안전 분야 주요 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했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24대 재난안전 핵심 역량 및 세계 소분류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측면에서 이러한 핵심 역량들을 1차적으로 조정하고 압축하는 작업을 했고요. 크게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15개의 재난안전 핵심 역량을 목록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목록화된 핵심 역량 중에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역량 고도화의 필요성,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해서 그러한 역량 고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기대 효과, 이렇게 세 가지의 평가 요소를 바탕으로 이제 주요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의 핵심 역량이 선정이 되었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역량은 재난 발생 및 피해 예측이고, 두 번째는 상황 관리 및 의사결정, 그 다음에 재난 모니터링 및 감지, 마지막으로는 위험성 및 취약성 평가, 이렇게 네 가지의 핵심 역량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네 가지의 주요 과제, 그러니까 핵심 역량을 대상으로 본 연구는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기술의 부분적 실패 원인을 진단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렇게 부분적 실패라는 좀 모호한 개념에 대해서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모델 설계가 중요한 부분이 있고,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에서 부분적 실패를 진단을 해온 디자인 리얼리티 캡 모델을 1차적으로 이론적 틀로서 활용을 하였고요. 해당 이론에서 말하는 주요한 요지는
일련의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활용을 되는 그 전 단계에 있어서 기술들이 기본적으로 기획된 목표에 맞지 않게 개발이 안 된 것은 토탈 페일러, 완벽한 실패로 보고 있는 거고,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실제로 활용단에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거나 운영되지 못하는 것은 부분적 실패, 파셜 페일러로 정의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술이 목표 수준 달성을 했고 재난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그 단계를 성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틀에 기반을 해서 본 연구에 좀 적합한 이론적 모형을 설계를 하였고요. 그러한 모델의 이름은 저희는 어답트 모델이라고 좀 설계를 하였는데, 이 어답트는 크게 5가지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술 부문에 대한 기술 영역과 데이터 영역, 그리고 이제 정책 부문에 대한 조직 및 인력, 지원 제도 및 정책, 그다음 현장 부합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디자인 리얼리티 격차를 분석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영역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고려 요소도 설정을 하였고, 예를 들어서 기술 영역 같은 경우는 기술의 성능, 그다음 기술의 현장 대응력, 그다음 기술의 확장성 또 유연성, 크게 3가지의 고려 요소를 구성을 하였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가용성, 그다음에 데이터의 품질 및 신뢰성, 그리고 데이터의 표준화 및 호환성, 그리고 정책 부문에서 조직 및 인력 영역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의 구조, 전문 인력의 확보, 교육 훈련 체계, 지원 제도 및 정책 영역 같은 경우는 법 제도의 적합성, 그다음에 지원 정책의 지속성, 표준 구범 체계, 마지막으로 현장 부합성 영역 같은 경우는 수용성과 현장 적용의 적합성, 그리고 물리적 인프라의 적합성, 이렇게 각 영역별로 세부 고려 요소들을 구성을 하였고,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디자인 리얼리티 갭을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디자인 리얼리티 격차 분석에 대한 개요인데요. 앞서 연구 목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재난안전 기술이 부분적 실패로 가는 원인을 진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크게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정한 4가지의 주요 과제별로 분석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연구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는 3가지의 주체별로 이러한 격차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크게 2가지의 파트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본 발표에서는 시간 관계상 주체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획 개발 주체에 대한 격차 분석 결과입니다. 4가지의 주요 과제 중에서 재난 발생 및 피해 예측에 대해서 가장 큰 격차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모니터링 및 감지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격차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그 연계 주체 같은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재난 발생 및 피해 예측에 대해서 가장 큰 격차를 인식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 및 감지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격차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획 개발 주체와 차이점이 있다면, 기획 개발 주체 같은 경우는 기술 또는 데이터에 대한 격차 인식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연계 주체와 활용 주체는 실제로 개발된 기술들이 재난 현장에서 적용되는 관점에서의 영역들에 대한 격차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활용 주체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발생 및 피해 예측에 대해서 가장 큰 격차를 인식을 하고 있고, 모니터링 관련해 가지고 가장 작은 격차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 3가지 주체가 가장 공통적으로 이 예측에 대해서는 격차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고,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가장 작은 격차를 느끼고 있는, 그러니까 체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기술이 개발이 되어 왔고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격차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좀 격차를 작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만 이 재난 발생 피해 예측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좀 도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 주체들이 인식하는 격차의 수준이 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각 주체들이 느끼는 격차가 발생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이 격차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조사를 한 결과이고, 기본적으로는 기술, 데이터, 조직, 그다음 제도, 그다음에 현장 부합성에 대해서 각각의 주체들이 좀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격차의 부분들이 있지만, 뒤에서 쭉 나오겠지만 각각의 주체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격차 유발 요인들은 약간 상이한 경향들이 있고요. 기획 개발 주체 같은 경우는 모델이나 데이터에 기반,
그러한 것들이 좀 미성숙하기 때문에 격차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고, 또한 연계 주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재난 현장에서 기관들끼리 소통하거나 그다음 기관들끼리 이런 모델이나 시스템들이 일치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서 격차가 유발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 활용 주체 같은 경우는 개발된 기술이나 개발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활용성이 낮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 관리 및 의사 결정에 대해서 사실 유사한 부분이고요. 기획개발 주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 관리를 지원하거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모델의 성능 차원에서의 미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격차가 유발된다라고 보지만, 연계 주체나 활용 주체가 판단하기에는 그러한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좀 낮다든지, 실제로 활용 주체 같은 경우는 현장 부합성 측면에서도 낮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격차가 유발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및 감지 관련해 가지고도 계획 개발 주체 같은 경우는 다른 주요 과제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기술의 성능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감지 기술의 성능 또는 그다음에 그러한 성능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활용 주체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 감지 오류나 운영의 한계, 그다음에 대응으로 미연계되는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격차가 유발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및 취약성과 관련해 가지고도 마찬가지이고요. 활용 주체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성, 취약성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평가 모델들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도 어렵고, 그러한 평가 모델을 현장에서 운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조직들도 미흡하다라는 점에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쭉 종합을 했을 때 크게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의 결을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이러한 기술의 성숙도를 향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성숙도 향상을 통해서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술 개발 기반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 단순히 알고리즘의 안정화라기보다는 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이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결국에는 고품질의 데이터의 기반을 안정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단순히 그냥 기획하고 개발하는 그런 주체의 시각에서 데이터를 식별을 하고 안정화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수요 기반의 데이터 식별 정확성 확보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개발되는 기술이 요구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고, 그러한 것들을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은 대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구축을 하는 그런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데이터를 단순히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데이터, 그다음 새로 생성된 데이터들이 표준화된 통합 구조로 좀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단순히 그냥 지금 있는 정보 플랫폼에서 데이터들을 쌓아놓는 방식의 통합보다는 화학적 결합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서로 간에 그런 공간적인 스키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좀 연계가 된 상태에서 통합된 구조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모든 주체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활용 주체들이 가장 크게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현장에 도입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인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이고 행정적인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실제로 그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조직,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다만 기존의 지자체 또는 재난관리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재난관리에 대한 역량을 갖고 있는 인력과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들을 통합적인 그냥 하나의 전문 조직으로 구성을 하는 것 역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기술 개발 단계부터 재난 현장과의 협업 체계를 운영을 해서 현장 부합성을 지닌 기술 개발 연구 생태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기술의 실제 활용성과 지속적인 운영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기술 개발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평가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이후에 리빙랩 기반 기획 개발 활용 간 협업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 연구 추진 체계로 갈 수 있는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